안녕하십니까.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3일 이호석의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가치주 중심의 주가 상승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오늘 제가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주요 뉴스는 펠로시 의장이 부양책이 거의 다 왔다라는 얘기로 주가가 어제 잠들 때까지만 해도 좀 하락하는가 싶더니 또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양책이 있다라는 이야기만으로도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요. 저의 그 시장에 대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나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소강 상태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후에 시장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면 이런 거죠. 이제 트럼프가 결국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불복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지만 않는다면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이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트럼프가 불복할 가능성도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변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미국 국채금리는 지금 양호한 고용지표가 그 영향으로도 또 상승했습니다. 이 상승, 금리는 상승, 가격은 하락 이렇게 됐고요. 렘데시비르가 정식으로 사용 승인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이게 이제 어제는 사실 제가 이제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요거예요. 주요 업종별 성과가 원유 시추업체가 5% 올랐고요. 에너지 2.4, 소매업체 0.9, 그리고 금융이 2%, 소셜 미디어 이렇게 이거 업종별로는 지금 가치주라고 말할 수 있는 업종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특히나 이제 섹터 단으로도 봐도 대형 가치주가 소형 가치주가 대형 가치주보다 더 많이 올랐고, 그리고 소형 성장주가 대형 성장주보다도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치주가 성장주에 비해서 상당히 아웃퍼폼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림으로도 보면은 요 그림이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이쪽이 약간 가치주의 성격이 강하고요. 이쪽이 성장주의 성격이 강한데 이쪽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나스닥에 비해서 좀 더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애플이나 뭐 아마존 이게 많이 빠졌냐?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증시는 좀 여전히 살아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소강 상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스몰캡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러셀 2000이라고 해서 소형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종목들의 비중 그 PBR이 한 배가 안 되는 종목이 20%나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쪽 관련된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쌌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변동성은 여전히 계속 지금 제가 30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30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주 상승의 핵심 논리 중에 하나인 금리도 어제 상승했습니다. 고용지표 잘 나왔다는 얘기도 있지만 지금 0.8을 넘어서는 지금 상황이고요. 1%까지는 지금 열어놔야 되지 않냐 그런 그 딜러들의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좀 반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자, 이제 성장이냐 가치냐 뭐 이런 얘기가 워낙 많고 저도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성장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높여서 말씀드리고 있고 가치에 대한 이거는 로테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가치주가 주도주가 돼서 올라가기보다는 성장주가 다시 주도력을 갖게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누가 이제 어제 만난 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9억 아파트 이하의 아파트가 지금 반등하고 있다고 해서 15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9억 이하의 아파트를 살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좀 너무 가혹한 비유인 것 같긴 하나 비슷한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성장주의 가치, 성장의 가치,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하는 성장의 가치는 여전히 지금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가 다시 주도력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스냅이라는 최근에 이제 스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광고 관련 업체인데 미디어 소셜 플랫폼 기준으로 광고를 하는 회사인데 어제 실적 나오고 나서 주가가 20% 오르고 오늘 7%또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성장에 대한 갈망 뭐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빅테크에 대한 규제 있는데 성장주 좋겠냐?
그거랑 이거랑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큰 거에 대한, 그리고 너무 독점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지, 빅테크가 성장하는 방식, 즉 무형자산의 기준으로 성장하는 것, 플랫폼을 기준으로 구독 경제를 하는 것 등등등, 이러한 그 성장 전략 자체가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성장하는 중 이것보다 빅테크가 아닌 더 작은 기업에서는 오히려 더 기회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넥스트 나스닥이라는 그런 ETF 있죠? 넥스트 나스닥 이런 ETF도 역시 나스닥 100위 안에 들진 못하지만 나중에 이제 100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을 구성되어 있는 그런 ETF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장에 대한 그런 갈증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바뀐 것이 없지만 로테이션이 진행되고 있고 요런 비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KB금융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고요. 뭐 일회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서 보면은 어쨌든 시장의 우려가 너무 컸던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4만 원 초반인데 5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한 15%에서 20% 정도 업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SK증권에서도 구경의 연구원님의 KB증권의 탑픽 이라는 내용들의 보고서가 오늘 발간이 됐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지분율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신한이나 하나금융은 좀 더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고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좀 빠지고 있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될 텐데 글쎄요 이게 보면 지금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환율이 워낙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제 달러 환율이 이제 주요 신흥국 대비로는 달러 환율이 연초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빠졌고 아시아 통화 기준으로도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지금 1120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돈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한국이고요. 요거는 이머징입니다. 이머징 보시면 올해 지금 요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자, 한국도 전혀 기별이 없습니다. 보통은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꿈쩍이라도 해주는데 환율 말고 뭐가 있나 봅니다. 환율 말고 뭐가 있나 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환율 말고 뭐가 있나 생각을 해보면 이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도 이제 터키 환율은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제 유가 하락 그리고 이제 신흥국의 우려 이게 이제 K자 회복이라는 K 리커버리라는 것에 이제 함정인 거죠. 좋은 애들은 좋고 안 좋은 애들은 계속 안 좋은.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돈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신흥국에 대한 우려가 해결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이제 좀 그 최근에 이제 유동성 장세 이제 많은 분들이 말하시는 분이 유동성이 늘어나서 주가가 오르는 건 이제 끝났고 이제부터는 실적 장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실적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제 반대로 유동성 장세가를 준비를 또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미국 연준의 자산이고요. 이게 또 다시 사상 최고, 그러니까 올해 연중 최고치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22 자산은 지금 올해 3월, 4월, 5월, 6월, 7월 더 올라가고 있다.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죠. 자, 이제 결론을 다시 한번 이제 KB금융 주가 차트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렇게 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성장주에 대한 우위 저는 계속 여전히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대해서 강세 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주가 성장하고 로테이션이 끝나서 시장이 끝나는 모습보다는 로테이션이 끝난 이후 성장주가 좀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B금융의 주가 기준으로 해서 지금 0.4배 후반 정도, 중반 후반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수준까지의 주가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구조적으로 KB금융이 가기 어렵다라는 거는 외국인 지분율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라든지 K뱅크라든지 등등등 토스뱅크도 이제 나올 거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금융업이 좋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실적이나 이런 내용들을 감안했을 때 주가가 15에서 20% 정도의 업사이드 그러면서 이제 로테이션이 진행되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치주 중심의 주가 상승 그리고 이제 KB금융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번 주 한 주간이 마무리됩니다.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대선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은지 고민을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